자, 22페이지 점유 태양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와 판단 그랬을 때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죠. 그럼 구별 기준은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2번 보시면 자주점유의 추정 그랬을 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그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 자주죠.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 부분 초과했다. 이건 타주. 타인의 토지의 매매임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 여기 봐요.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 예? 타주죠. 그럼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는 유효 무효? 채권행위죠? 유효하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는 이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효 사유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자주예요, 자주. 이해되셨어요?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뭐라고요? 자주. 체크하시고. 그러면 처분권은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 자, 이번에는 처분 권한 없는 매수인의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이건 무효잖아요. 그거를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잖아요. 그죠? 정리되시죠? 정리.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귀속재산임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 귀속재산임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 귀속재산은 뭐예요? 국가에 줘야 될 재산인 거예요. 직계 아닌 거예요. 그럼 타주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 타주. 공유 지분권자의 점유는 타인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지만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주입니다. 수탁자의 점유, 타주. 권원이 불분명한 점유. 권원이 불분명해요. 그럼 봐봐요. 권원이 뭐죠? 권원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우린 권원이라 그래요. 매수인이다 그러면 권원은 뭐예요? 매수인, 매매. 도인이다 그러면 절취한 거 아니에요? 점유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실이 권원인데 그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소유의사 여부를 따져주는 거죠. 그러면 권원 자체가 점유를 어떻게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권원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네?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할 때 추정해요? 불분명할 때 추정해요? 불분명할 때. 분명한 건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점유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추정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 따라서 민법 197조 1항에 따라서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가 추정되니까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거예요. 권원이 불분명하면. 아시겠죠? 국가가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자주. 아니, 국가가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가가? 네. 그래도 자주가 되는 거예요. 왜? 권원이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개인 땅을 도로 부지에 확 편입을 시켜버려서 자치단체가 이런 경우에 뭐예요? 타주.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실제 이런 경우가 이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토지를 해가지고 여기 필지별로 분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땅 이렇게 기획부동산에서 분양을 하고 단독주택 필지를 이렇게 분양을 하죠. 그럼 들어간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A라는 이 부동산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이게 팔아먹어요, 땅을. 그러다가 B라는 사업체로 넘겨버려요. 그럼 얘들이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 근데 문제는 얘가 이 땅을 가지고 점거를 하는 거예요. 유치권 주장하면서. 그러면 이 C라는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나 전원주택 짓겠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길은 누구 건데? 얘네 거. 이 사람들은 요것만 산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사가지고 땅을 막아버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도를 사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안 사면 말아. 땅을 막아버린다. 그럼 이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 많아요.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더 파보면 더 재미있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시험 봐야지. 자, 23페이지 3번입니다. 추정이 이제 추정되는 사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멸이라고 해요. 번복해서 소멸한다. 아파트 수분양자 및 승계인들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 땅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국가 땅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하죠. 다만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만을 시효취득할 수 있죠. 점유자가 매수 제의를 했어요. 점유자가 지가 시효가 완성됐거든요. 그럼 취득시효 조장해서 소송하면 되죠. 근데 매수를 제의한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캥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 소송하는 것이고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주고 살게라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매매 후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겠고 경락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계속해서 점유한다면 역시 타주. 이번에 자주 점유자가 소송을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주 점유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점유자가 먼저. 그래서 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소유자가 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점유자가 응소했다가 졌어요. 이 경우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차이는 뭐예요? 누가 원고인가도 중요한 거예요. 점유자가 먼저 지가 자주점유라고 믿고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어도 얘는 지가 원고로 먼저 자신이 있으니까 덤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겠다는 건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점유자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진짜 소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져버린 거예요. 응소해서 이기면 몰라도. 이러면 얘는 타주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뭔가 캥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때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판결 확정 시입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여기 봐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자주는 타주로 전환돼요. 언제? 판결 확정 시.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암기했어요? 판결시다 이렇게 암기했죠. 근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면 선의는 악의로 전환되죠. 근데 언제예요? 이거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 선의가 악의로 되는 것은 소 제기 시, 자주가 타주로 되는 것은 판결 확정 시. 그래서 판결시 이렇게 암기를 하죠. 본권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또는 타인이 토지상에 건축한 후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한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런 것들은 지 혼자 몰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주로 자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악의 무단 점유가 나오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이거 요 판례가 금년도에 또 나왔어요. 악의 무단 점유는 뭐냐면 자기 땅이 아님을 빤히 알면서 소유자가 펜스를 쳐놓고 구분해가지고 자기 소유임을 공시하고 있었는데 점유자가 와서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 그냥 건물 짓고 살아버린 거예요. 20년을. 그리고 취득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지 땅이 아님을 빤히 알면서 밀어버리고 펜스 친 걸 다 밀어버리고 건물 지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취득세 주장할 수 없다. 왜?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럼 봐봐요. 악의의 반대말은 뭐죠? 선의잖아요. 선의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뿐 아니라 뭐 또? 자주점유의 추정도 깨어진다. 자, 도인을 봐요. 도인. 소유의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본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도인은 훔쳐서 점유하는 사람이 무슨 본권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본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자주죠? 이러면 시효 취득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 요 판례가 나오면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선의점유 추정은 깨지는 것과 동시에 뭣도 자주도 깨버린다 그거예요. 악의의 반대말이 자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그게 악의의 무단점유 판례고, 그 밑에 계약명의 신탁에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밑에 악의 무단점유 판례가 금전도 나와서 거기 긴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계약명의 신탁에서 밑줄 근데 보시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한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이걸 뭐라고 줄인 거예요? 이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줄인 거예요. 자, 계약명의신탁이라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사잖아요. 근데 병이 뒷돈을 대줘서 산 거예요. 그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죠? 그럼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매매 계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유효이죠. 그럼 매도인이 전이라면 등기 유효. 그죠? 그럼 얘가 소유자이죠. 그럼 이놈이 점유를 했다면 이건 무슨 점유다? 악의의 무단점유다.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얘가 점유를 했다면 이건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신탁자도. 사실상 신탁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있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이 동생한테 돈을 줬어요. 네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 좀 세금 많이 나오니까 네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들 있었고, 동생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나는 내가 신탁자니까 내 거잖아요, 사실. 내 돈 주고 내 동생 이름으로 한 거지. 그래, 20년 점유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지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 동생 이놈의 새끼가. 오빠 돈 가지고 사놓고. 에? 내 건데. 그래서 지금 뭔 소리야. 또 얼마나 올랐겠어요, 또 부동산 값이. 20년 전인데. 내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이놈이. 이놈의 새끼 내가 어복 키우고 했는데. 예? 오줌 그 빨래 기저귀 다 갈아주고 키워놨더만 이놈의 새끼 가지고. 내 건데. 좋아, 그래? 네 거야? 법적으로 네 거라고? 알았어. 취득시효 주장한다. 그랬더니 너는 악의의 무단점이다. 취득시효로 못 찾아온다 이거야. 인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응? 그죠? 얼마나 이 사람 속상하겠어요. 오죽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계약명의신탁에서. 그죠? 자,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판례예요, 이거. 금년도.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신만의 고유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라. 그럼 만약에 승계하기 싫으면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신만의 점유를 개시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승계해라. 그래서 부점 자점 넘겨보시고 점유 효력입니다. 권리적법 추정이죠. 점유의 추정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점유 태양의 추정, 점유 계속의 추정, 그 다음에 권리적법의 추정. 그 중에서 이것만 얘기했네요. 권리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 규정은 동산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 삼순이 사건 기억나시죠? 첫째, 새끼 먹었다. 그치? 새끼 먹었다. 누가 먹어요? 선의의 점유자라면 새끼 잡아먹을 수 있죠. 선의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때 과실을 수취하는데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죠. 이 과실은 천연과실도 되고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게 판례죠. 다만 과실 취득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냄비 다리 2개. 점유자가 점유자의 과실로 점유물을 멸시로 훼손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선차 현존이익. 선차 현존이익. 선타면 손해전부. 악차 손해전부. 선차 현존이익이에요. 비용상환 청구와 관련해서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건 선의 경우에 한한다는 게 판례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 누구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유치권 행사 못하죠.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 3순위 반환시. 자, 그 다음에 21번 상린관계와 지역권입니다. 일단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성질이 다르죠. 지역권은 제한물권이지만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 및 제한입니다. 통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확장되지만 통행권을 방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장과 제한이 동시에 나타난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고요. 상린관계는 일종의 물권적 청권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등기 대상이고, 상린관계는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준용할 필요가 없는 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용 규정이 없고, 상린관계 그랬어요. 린이 무슨 린이라 그랬어요? 린. 상린관계에서 이 린자는 이웃 린이에요. 이웃. 가깝다 그거잖아요. 붙어 있을 때 상린관계 적용해요. 근데 지역권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근린 생활시설 할 때 근린은 무슨 근이에요? 가까울 근. 근친상각은 아니고 가까울 근. 근린 생활시설은 가깝게 이웃처럼 살 수 있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게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린자가 많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동인천에 가면 설린문도 있죠. 설린문. 짱깨 마을 있잖아요. 거기 문이 설린문이에요. 설린문. 예, 거기 문. 예. 자, 그 주의토지 통행권 보시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의 일종이지요. 원칙은 유상, 무상, 유상.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인데 무상통행 사유가 뭐예요? 공유토지가 분할되거나 또는 일부 양도시의 무상통행이고, 이건 지그들끼리만 무상해요? 특정 승계인에게까지도 무상해요? 지그들끼리만. 따라서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고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 분할 전 토지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토지만. 공유토지가 분할되었을 때는 반드시 분할 전 토지만 통행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공로가 있고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토지인데 이렇게 분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포위가 됐으니까 여기만 통행한다. 아무데나 막 통행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후에 통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통행권은 소멸한다. 그죠? 이거는 상린관계라는 건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로가 없어서 통행권이 필요했다면
차후에 공로가 다시 생겨가지고 통행권이 필요 없어진다면 이웃의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있었던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건축법상 제한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도로 그러잖아요.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도 있는데 토지를 개발을 하려면 토지 개발이 뭐예요?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게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토지상에 건축하는 걸 우린 개발이라고 하는데 개발이 되려면 100%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이해되시죠? 도로가 안 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접목시키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로를, 길을 만들고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골목길 생각하시라고. 골목길 이삿짐도 못 들어가요. 그거 그런 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법상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경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유상통행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또 장래 이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서 통행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현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이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의 이용권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통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자의 이용권을 배제시키지는 못한다.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통행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통행로가 연립주택이 건축이 된 경우 별도의 통행로 개설 비용이 든다면 다른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해야 된다. 들더라도. 왜냐하면 연립주택이 건축이 됐으면 연립주택 주민들의 이미 생활권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행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민법의 규정이 있고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암기했죠? 건설, 용수, 저수, 통. 건설, 용수, 저수, 통. 기타 잡것들. 인접 토지의 사용 청구권이에요. 인접 토지 사용 청구. 그러나 인접 토지가 주거라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되고 재판으로 가름할 수 없다. 주거 들어가면 주거 그거예요. 그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수인 한도론. 생활방해 또는 안원방해 또는 임미시온이라고 했죠. 일본 말로 공해. 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때 한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영환실 사건. 수지 목근의 제거인데 수지 나무 가지죠. 가지가 넘어오면 경계를 침범하면 제거 청구 후 임의 제거하는 것이고 뿌리가 넘어오면 그냥 잘라요. 그냥 뿌리는 임의 제거.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지하 실 공사할 때는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지하실은 낮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경계로부터 몇 미터 뛰라고요? 지하실 깊이가 5m라면 경계로부터 2.5m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 그 깊이의 반. 아시겠죠? 지하실 그 깊이의 반. 차이면 시설의 면을 차단하는 시설하는 거예요.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마루나 창을 설치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 이내. 면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라. 소유권에서 용익권 등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소유권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용하고 뭐하죠? 수익하고 뭐하죠? 처분하는데 이걸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면 사용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권이라면 이건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위반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보시면 일단은 객체입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잡종재산 이어야 시효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시효취득 기간 동안에 잡종재산이었는데 등기청구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등기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예.
10년 및 등기, 10년 등기 및 점유를 해야 되고,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고, 오신함의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럼 선의 무과실은 점유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해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돼요? 개시 시에만.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악의의 무단 점유 사례. 등기 기간의 승계도 인정을 해줍니다. 점유의 승계처럼.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시효취득 가능하지만 다만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넘겨보시고 점유취득 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등기청구 발생한다 그랬죠. 자, 저를 보시고 제 1원칙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랬어요. 1원칙.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경우 등기 청구권 상실한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유로 다시 소유권이 붙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원칙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 바뀌면 역산할 수 없다. 바뀌면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 역산이 가능한 거예요. 역산한다는 말은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5원칙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2차 취득 시효가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거기 1원칙 보시면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누구에 대해서?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따라서 채청이니까 소멸시효 적용되죠. 다만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 진행하지 않으나 점유 승계하면 시효 진행함에 유의하자. 요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하고 다른 점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채청이지만 점유한다면 시효 진행하지 않는 것까진 같아요. 그런데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순간 얘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매수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는 점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명도 청구할 수 없다. 돈 달라고 못하고 나가라고 못한다. 제2원칙이에요. 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시효 완성 전이에요. 3원칙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변경 원인은 매매든 교환이든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역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등기 청구권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붙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그 양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사유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죠. 이 경우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허위 등기 명의인이라면 점유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 후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전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등기를 해줄 권리가 없잖아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하다. 시효 완성 이후에 명의신탁이 되면 점자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X가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인데 시효가 여기서 완성했어요. 그런데 명의신탁이 되어서 Y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수탁자에게.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물권자, 채권자니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라 라고 반환을 청구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X를 대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저지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채권자니까 물권자에게. 이게 명의신탁이 되든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수탁자였고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다시 신탁자에 붙게 됐어도 대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일어나게 되면 소유자는 바뀌는 것이니까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했다. 이번에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점유를 승계한 거예요.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고 이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직접 등기 청구는 안 되고 대위해서만 등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점유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시효가 완성된 이후 을이 점유를 승계했다면 얘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얘가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상 청구권. 단 시효 완성 후 이행 불능 전 권리를 주장했거나 행사했어야 됩니다. 시효 완성자가 직접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를 확인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수령권자는 누구예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보상금의 수령권자자. 제4원칙, 점유기간의 역산이 가능하겠느냐?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으면 됩니다. 5원칙, 이른바 2차 취득 시효죠.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정리가 되죠? 안 돼요? 1, 2, 3, 4, 5원칙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시완성의 효과. 시효 완성하면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준점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따라서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 밑에 보시면 시효 취득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어요. 대신 변제했다면 소유자에게 변제된 금원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승계취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부합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되면 이때는 동산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에 귀속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10,000원짜리고 평당, 동산은 나무 한 그루에 1억짜리예요. 그래도 동산이 부동산 소유권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단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착됐다면 타인의 소유물인데 그건 독립물에 한한다 그랬죠?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부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명인방법도 요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농작물이에요. 수목이 아니라 농작물일 때에만 부합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건물이 증축일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귀속되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경우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축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고 그 독립성의 기준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해서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서 선의무가 실하면 전이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법리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뭔 말이에요? 무슨 사건?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 이렇게 내가 그 판례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판례는 나에게로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이에요. 도급인, 수급인. 그냥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속칭 이 사람을 우리는 건축주라 그러죠. 돈 주고 건물 지어줘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얘가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값은 얘가 얘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여기 부합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소유권이 유보됐어요. 엘리베이터를 납품하면서 돈 다 낼 때까지 내가 소유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얘하고 계약한 건. 근데 이미 여기 부합이 돼버렸죠. 그럼 얘가 원시 취득하는 거고 서리 취득해버린다 그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그럼 너는 얘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선의 취득했으니까. 그럼 얘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왜 얘한테 그러냐 그거예요. 뜯어가겠다 그래서 뜯으면 안 돼갔죠. 왜 안 돼요? 부합은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강행 규정이잖아요. 부합됐다 그 얘기예요. 부합됐다. 그래서 여기 매도인 누구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보상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자, 공동소유.
의 보시면 공동소유에서 총유이거나 조합재산, 합유 아닌 것들은 전부 공유예요. 그러면 총유재산은 어떤 거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물을 총유라고 하고, 조합은 어떤 경우예요? 동업계약을 했거나 또는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은 합유예요. 여러분 봐봐요. 동업계약은 어떤 건지 아시죠?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한다 그러면 돈 너 1억씩 내 해서 3억 가지고 사업하자 하면 동업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재산들은 다 합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합유재산. 조합계약은 조합들의 원이 있죠. 재건축 조합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조합원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의 조합계약이 확대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조합은 동업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합원들은 동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고, 이들이 재산을 소유하면 뭐 한다 그래요? 합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탁을 하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재산 지금 세금 많이 나오니까 와이프한테 신탁을 하고 싶다. 근데 A가 B에게 신탁을 하는데, 신탁 하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고 신탁자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와이프인데 못 믿겠어. 또는 아들한테 명의신탁 하고 싶은데 못 믿겠어. 왜냐면 얘가 처분하면 대외적인 소유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거냐면, 이거를 B, C, D 이름으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신탁을. 그러면 얘네들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나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중에 한 사람이 처분하려고 해도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민법 알면 써먹을 게 많겠죠? 네. 괜찮아요. 다 잊어버릴 텐데 뭐. 자, 28페이지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엔 탄력성이 있다 그랬죠? 네. 뭐예요, 탄력성이? 울렁울렁되는 후방요시 있죠? 네. 그죠?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 잔존 공유자에게 분할 귀속되는 성질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 그랬고, 공유물. 자,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보존행위냐? 등기 말소나 인도 청구 등 방해 배제 청구는 전부 보존행위.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관리행위예요?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하는 행위, 공유물의 임대행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갱신 거절하는 행위, 공유물의 사용 합의, 이런 것들도 관리행위.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랬고, 사용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한다.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그랬죠? 자, 필수적 공동소정은 반드시 같이 공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필공이고,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공유관계를 주장했을 때 그렇고, 공유물 분할도 그렇습니다. 공유자가 타인의 지분에 기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 다리 긁어야지 남의 지분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당연히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당연히 승계되는데, 다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공유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래 사례로 나오는 거예요, 사례. 그래서 여러분은 공유와 관련해서, 자, 봐봐요. 갑이 2분의 1 지분, 을도 2분의 1 지분이에요. 이런 푸는 이 풀이가, 일단 얘는 과반수 아니고 과반수가 아니죠. 둘 다 반수죠. 과반수가 없어요. 그럼 사용 어떻게 하나요? 사용 어떻게 해요? 예? 전부를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 둘은 지금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라면 뭐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는데, 갑의 남편 지분만 병에게 날라갔으면 얘가 지분 경매로 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의 합의하는 건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란 말이에요, 관리행위. 그럼 지금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얘가 들어가서 나 경매를 샀는데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분할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결국 이 물건, 공유물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한다?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는 다 어떻게 내냐면 값이 3분의 2고요. 을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가 혼자 씁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얘가 혼자 지 맘대로 임대차입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제가 혼자 임대차 했다가 거절합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 얘가 혼자 지가 임대차입니다. 돼야 안 돼요? 지가 혼자 씁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맨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쉬워요. 쉬워. 자, 그럼 사례 보세요. 값이 3분의 2이고 을이 3분의 1인데 값 단독점이 얘가 지금 값 안 쓰나요? 네. 그죠? 그럼 값이 단독점이 가능해요? 네. 단독으로 지 맘대로 임대차 해도 돼요? 네. 다 무슨 행위니까? 그렇죠. 관리이니까. 을은 값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을은 지분 비율로 값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월세는 값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을은 임차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값에게 3분의 1의 지분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했다면 이는 제3자 병이 불법 점유예요. 값 또는 을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반환 청구 및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둘이 반쪽이에요. 반쪽. 과반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둘 다. 자, 이런 경우에 값도 을도 단독으로 협의 없이 공유물 점유 불가하다. 만약 값이 전부 점유했다면 소수 지분권자 을은 반환 청구 못한다. 요게 판례가 바뀐 거예요. 다만 소나무 뽑으라고 할 수는 있죠. 방해 제거는 가능합니다. 등기 보세요. 값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일 경우 값 단독 명의 등기는 3분의 2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지금 값이 3분의 2 과반수인데 지가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3분의 2까지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에 대해서 을이 값에게 지분 이전을 청구하거나 일부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을은 값을 상대로 지분 이전 혹은 일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값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매매했어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이므로 유효. 그죠? 네.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 그랬잖아요. 갑이 처분해서 병명이 단독 등기가 됐다면 갑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 사례만 가지고 다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쉬운 거죠? 간단해요. 과반수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과반수만 되면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분할 판결은 수급하지 않고요. 불분할 특약할 수 있는데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5글자 불분할 특약. 현물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합니다. 다만 재판상 분할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재분할을 해달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현물 분할은 지분의 기환 성질인데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아파트 간 남편께 지분이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아파트 지분을 경매로 받았는데,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얘가 얘한테 그런 거죠. 너 그럼 네가 써. 대신 나한테 임대료 상당을 줘야지. 예를 들어 이 아파트가 월 100만 원 나왔다. 뭐 500에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 25만 원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 250에 25만 원 나한테 내놔. 라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너 다 써, 대신. 근데 얘가, 싫은데, 부담되는데 내가 내 집에서 왜 그래? 그래? 그럼 공유물 분할하자. 그럼 어떻게 분할할까, 이제? 자, 안방은 너 쓰고 내가 작은 방 쓸게.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현물 분할이 안 되니까 이때는 뭐 가는 거예요? 대금 분할 가는 거예요, 대금 분할. 대금 분할. 이해되시죠? 또 압박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에 낙찰받고 이제 했잖아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몇 달? 경매 진행하면서 낙찰받으면 매각되고 완납주도 소유자이죠.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이제 지료 청구하는 거예요. 임용. 갑자기 왜 흥분했어요? 재미 가지고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그때 대금 분할하는 겁니다. 대금 분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저거 아파트 경매로 날리자. 날려서 낙찰되면 낙찰되면서 반씩 날아가시면 돼요. 지분상의 담보 물건입니다. 공유물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물 위로 집중되지 않으며 각 부동산의 지분 비율로 존속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렇게 나오죠. 틀린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부동산이 분할됐을 때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각 부분에 존속하니까 상속인 중 1인이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점유한다면 다른 상속인은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점유를 한 사람이 한다면 지분 비율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단 분할 청구자의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은 불가하다. 자, 3명이 공유자인데요. 나는 분할하기 싫다는 거예요. 얘 둘만 분할한다 그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 둘만 분할하고 나는 나머지는 간만 분할하고 나는 얘네들은 그냥 공유로 남겨두겠다. 이건 되는 건데 문제는 각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인데 얘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6분의 1은 분할을 하고 6분의 1은 공유로 남겨두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분할을 원하면 얘는 분할시키고 나머지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은 되는데 이 청구하는 사람이 공유 지분 중에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공유로 남겨둔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을 자유로 이전할 수 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구분 소유적 공유잖아요. 형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는 공유 등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요, 이미 공유물이 분할이 현실적으로 된 거예요. 갑이든 을이든. 다만 지분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이론이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분할 청구가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분할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하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때는 분할 청구 새로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갑도 여기다 집을 짓고 을도 집을 짓고 담은 여기다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해 버리면 다 때려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분할된 거니까 얘는 절대 분할 청구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경우에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하고 이 건물을 병에게 판다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요거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거 법률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분할은 못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이때는 지분의 이전만 해주면 돼요. 지분만 풀어주면 돼요. 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현물로 정리하는 게 아니다. 이미 구분이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보겠습니다.